다직무 시대의 역량 키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죠. 코로나19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작년 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글을 하나 기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평상시에 수년간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결정들이 몇 시간 만에 내려지고 있다. 성숙되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곧바로 도입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보통 때라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당국은 그러한 실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산업구조가 굉장히 크게 개편되고 있고요.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따라 변하는 것이 바로 금융시장의 변화죠. 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 굉장히 큰 주식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금융시장의 변화가 꼭 함께 연결되는 것이 바로 고용구조, 고용시장의 변화죠. 그래서 오늘은 급변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직무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고 이야기를 좀 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린 직업을 뭐라고 직업이라고 표현하나요? 여기서 정의 내리길, 직업이란 생기를 위하여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일정한 일을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회 활동을 직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헌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은 경제로서의 소득 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선택권이 보장된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직업의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고용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선배님들이 면접 볼 때 꼭 했던 멘트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 회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원을 목표로 다니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막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100세 시대, 아니 여러분들과 저는 120이 기대 수명입니다. 120년 중에 여러분들이 20대니까 100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나요? 이 100년 동안 여러분들의 평생 하나의 직장에 다니면서 근무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직장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은 전혀 사라지게 됐고요. 고용 문화가 재편되었습니다. 기업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대부분 예전에는 정규직을 채용했지만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 단기, 그리고 프리랜서와 같은 어떤 고용구조의 형태로 사람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채 채용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공채 채용보다 상시 채용, 수시 채용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회사의 조직구조는 수직적 조직구조, 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이런 수직적 조직구조로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은 수평적 조직구조,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수평적 조직구조가 점점 더 우리에게 익숙한 조직구조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변화 안에서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는 현재 11,655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현재의 직업의 50%가 20년 이내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코로나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인공지능 AI 그리고 IoT 기술의 발달로 로봇이 우리 직업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도 또 새로운 직업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직업이 없어지지만 그리고 그 기간이 20년 안에 50%의 직업이 사라진다 이야기하지만 그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곧 우리는 이런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 이제 우리는 평생 하나의 직장을 목표로 꿈을 꾸어서는 안 되고요. 졸업하면 할 수 있는 일 플러스 추가적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런 시대가 올까요? 지금 현재 선배님들은 그리하고 계십니다. 2021년 1월, 올 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업하는 비율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지금 부업을 하고 있고요. 5위 배달, 4위 주식. 요즘 회사에 가면 대부분 다 주식을 하고 계시죠. 3위 유튜버, 2위 재택근무, 1위 파트타임. 기자가
이 류진 씨라는 분께 물어봤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독서 논술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간간히 첨삭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왜 부업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코로나19가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해줬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경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또 대기업 사원으로 근무하시는 김모 씨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체 직업으로 나는 지금 부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다양한 수입원을 원하고 있고 그런 직장인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N-job law라고 합니다. 여기서 N-job law는 무슨 뜻인가? 두 개 이상의 복수의 뜻의 N과 직업을 뜻하는 job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law가 합쳐진 신조어로요. 한 개 이상, 두 개, 세 개의 직업을 찾아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N-job law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N-job law의 뜻을 그냥 일 많은 사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컨텐츠 플러스 job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N-job law와 컨텐츠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컨텐츠의 개념을 정의하고 갈게요. 컨텐츠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내용. 내 머리 안에 창작된 모든 컨텐츠를 우리는 컨텐츠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미래 사회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디지털 정보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컨텐츠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전쟁으로 나라를 지배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컨텐츠로 나라와 돈을 지배하는 세상이 왔죠. 그러면 컨텐츠와 잡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자, 지금부터 N-job law의 첫 번째 유형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N-job law의 첫 번째 유형은 하나의 컨텐츠로 다양한 직업을 연결시키는 첫 번째 N-job law입니다. 무슨 말인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나는 컨텐츠가 책입니다. 저는 책을 썼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job은 작가겠죠. 하지만 작가로서 책을 써왔기 때문에 글쓰기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강사로 활동할 수가 있죠. 또 내 책이 잘 팔려야 하기 때문에 출판 마케터로도 활동할 수 있고요. 내 책의 오디오북으로 판매되는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과 연관된 문화 탐방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책 하나의 컨텐츠로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첫 번째 N-job law의 유형이고요. 이걸 여기서 표현하듯이 1, C, N, J 한 가지 컨텐츠로 여러 가지 직업을 풀어내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N-job law 유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의사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한날 나는 의학정보 유튜버를 만들어 봐야겠어 하고 유튜버를 오픈합니다. 그러면서도 의료기기에 관련된 중개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해서 그 안에서 또 수익을 얻으시고요. 또 한 번씩 의학 잡지에 본인의 글을 기고하면서 수익을 얻으십니다. 이게 의사의 컨텐츠와 연결된 다양한 job을 의미하죠. 헬스를 한번 볼까요?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시다가 난 또 새로운 컨텐츠로 job을 연결시켜 봐야겠다 해서 헬스 관련 유튜버 영상을 촬영해서 또 수입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CEO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학교에서는 운동생리학 교수로서 활동하는 이러한 형태가 첫 번째 N-job law 유형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다양한 컨텐츠와 하나의 직업이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N-job law 유형입니다.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강사가 대표적인 사례이죠. 예를 들면 진로 강의를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저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강의를 노인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사회와 미래인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고요. 또 교양 과목,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컨텐츠로 하나의 잡을 연결하는 두 번째 엔잡러의 유형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NC1J.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나의 직업으로 풀어내는 형식이고요. 사실 가장 보기 힘든 엔잡러 유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다 전공으로 깊게 전문 분야를 파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성향이 좀 있긴 하지만 사례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하나의 직업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말 그대로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떤 컨텐츠든 크리에이트 할 수 있죠. 여행 유튜버로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영상 프로덕션 PD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죠? 잡지자 에디터가 될 수도 있고, 여행 해설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인 포인트가 컨설팅이다. 그러면 재무 컨설팅도 가능하고, 1인 기업 컨설팅도 가능하고, 진로와 관련된 컨설팅, 블로그 마케팅 컨설팅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보여드린 두 번째 엔잡러 유행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다양한 직업 속에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는 엔잡러 유형인데, 사례를 보여드리면 수학 강사로 오전에는 활동을 하시는데 노래를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부르세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로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씩 공연이 없을 때 혹은 강의가 없을 때 쿠팡 이츠 배달을 하면서 또 수익을 얻으시고요.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면서도 쇼스토리 꿈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계시죠. 이런 경우가 세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해보자면 NC, NJ. 여러 가지 컨텐츠를 여러 가지 직업으로 풀어내는 방식이고요. 사실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직할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는 생계형이나 투잡, 쓰리잡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코로나19로 지금 운동하는 어떤 학원들이 많이 오픈이 못 되고 있죠. 그래서 축구 코치로 축구 학원을 오픈했는데 수강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수입을 얻기 위해서 대리운전 기사로 활동하고 계시다가 또 저녁엔 노래를 좀 잘 부르셔서 밴드 보컬로 활동하고 또 그림에 대한 소질이 있어서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세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유형들은 다른 분야로 이직한 경우 혹은 생계형, 투잡, 쓰리잡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면 플라워 아트로 활동하는 취미생활 겸 수입을 버시는 플라워 아트로 활동하시면서도 회계사이신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요리 만드는 걸 좋아해서 한식 요리 자격증을 따셔서 한식 요리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식을 잘 만들어서 내가 만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먹방 유튜버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 이런 엔잡러의 유형에 대해 현재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엔잡러는 하나의 컨텐츠로 다양한 직업을 연관시키는 경우, 하나의 직업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연관시키는 경우, 다양한 직업과 하나의 직업을 연관시키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직업을 연관시키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영어가 막 나와 있어서 제가 해석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6년 전 타임지의 보도 자료입니다. 요즘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이 142세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요즘 산부인과에 태어난 아이들은 142세까지 살지도 모른다. 뭐의 발달로? 의학기술의 발달로. 맨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142세를 기대 수명으로 살지만 우린 요즘 노인분들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제 인생의 중반부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계산해보자면 100세와 142 사이에는 우리의 기대 수명 120세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2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엔잡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군으로 엔잡러의 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영위해 가실 예정이십니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변화에 예민하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하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진화론의 선두주자인 찰스 다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종은 힘이 강한 종? 아니다. 머리가 똑똑한 종? 아니다. 변화에 기민하게 잘 적응하는 종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강의 내용이
세상의 변화를 바로 인지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미래를 설계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